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뭐 얼굴이 계속해서 달아오르죠. 뭐 낮술 했나 뭐 한잔 했나 뭐 계속 무식무식한 소리 엄청나게 했죠. 잘 보세요. 이게 갱년기 호르몬의 증상 때문에 갑자기 낮술 이러니까 이게 C 채널에서 그때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했었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냐.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왜 안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식한 사람이 됐는데 네. 어떻든 여성들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편견이 언제나 문제죠. 남자들은 걸핏하면 순종 안 했다 그래요. 아이씨 이러고 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맛이 갔나 이러고 맛이 갔나. 이런 대개 갱년기에 이르기 전에 매일 아침 남편에게 성기론 김양숙의 유쾌한 성성톡. 네, 성기론입니다. 어떠세요? 이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것은 대개 매듭을 잘 지어서라고 그러죠. 인생의 생애 주기가 있고 발달 단계를 따라서 매듭을 잘 지어야 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갱년기라고 할 수 있죠. 탈출 갱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증상들이 내게 나타날 때 일상생활에 대한 권태로움과 불안이 왠지 모르게 가중되고 불만이 쌓인다. 예, 현재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속에서 적개감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현실에서 도피해버리고 뭐 벼랑 끝이라도 또 아니면 저 땅 끝에라도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내가 왜 살았나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실패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현재의 성공과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네. 허무하게 느껴지죠. 과거의 그 삶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네. 것들도 산더미처럼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는데 이럴 때 이제 갱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먼저 신체적인 증상들입니다. 남성들에게는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데 그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게 줄면서 이제 무기력이 찾아온다든지 남성성을 잃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에게도 있겠죠. 네, 여성들은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되게 피로감이 많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아침에 눈 뜨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일어나서 걷는 것조차 힘들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뭐 이런 상태들 뭐 얼굴이 계속해서 달아오르죠. 기억 안 나요? 그때 내 얼굴 자꾸 달아오르는 거? 그래가지고 뭐 낮술 했나 뭐 한잔 했나 뭐 계속 무식한 소리 엄청나게 했죠. 예. 잘 보세요. 이게 갱년기 호르몬의 증상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으니까. 낮술이라는 얘기를 아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낮술 이러니까 이게 C 채널에서 근데 그럴 정도로 얼굴이 홍조를 띄어서 그렇죠. 얼굴이 자꾸. 제가 농담 삼아서 낮술한 사람 같네 이렇게는 했는데 낮술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나. 어쨌든 얼굴 뭐 빨갛게 달아올라서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몸이 화끈화끈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피부가 얼굴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때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했었죠. 그래서 얼굴 전체가 다 뒤집어져서.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왜 밖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마음속에 딱 꽁하게 남아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럼 말을 또 안 하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니 그거를 어떻게 꼭 말을 해야 되냐고. 이게 무슨 아니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정말 피부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난다는 스트레스 걸 너무 스트레스. 어떻게 하냐고. 얼굴 보면 알죠. 남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몇 년을 살았는데 보면 알죠. 정말. 그래서 얼굴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얼굴 전체가 막 붉고 돋아나고 솟아나고. 그래서 이 생리 주기 앞두고 일주일 전쯤 되면 언제나 주기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1년, 2년을 했는데 왜 안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무식한 사람이 됐는데 네. 어떻든 여성들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부부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갑자기 네. 이게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또 자기 고집 부리는 것만 같고 이런 편견이 언제나 문제죠. 남자들은 걸핏하면 순종 안 했다 그래요. 순종의 아니. 이유를 알아야지. 아니 못 나갈 수도 있고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야 되지. 약속을 했지만 몸이 피곤한 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 어제 괜찮았다고 내일 또 괜찮은가. 오늘 방송은 벌써 밀리는 게 이게 뭐가 조짐이 좀 이상한데요. 여성들의 이런 신체 변화를 이해 못한 남성들이 결국은 아내를 오해해서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증상들이 네. 이게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차라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관절이 부러졌다 이거 같으면 정말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건 없으면서 나는 정말 많이 느끼는 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뼈 마디가 쑤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죠. 근데 뭐 제가 남성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증상은 아니라도 저도 이제 이게 갱년기인가 하는 것을 느낀 것 몇 개 이제 단초가 있는데 여성들이 이를테면 요실금의 문제로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그렇죠. 이제야 하는 고백이지만 남성들은 이제 전립선 질환인데 비뇨기과 학회 발표하면 30대 30%가 40대 40%가 그리고 50대의 70%로 건너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5가지 증상이 있죠. 세뇨, 빈뇨, 지연뇨, 잔뇨, 혈뇨. 당신은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나? 그 이제 남성들은 당신도 진짜 몰랐던 거 하나 있는데 네.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 그 소변빨 또는 오줌발이라 그러는데 이 세기를 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오줌이 굵고 이게 막 힘차게 쏟아지면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폼을 잡고 소변을 보는데 이게 찔찔찔찔 흐르면 이제 이게 세뇨라고 그래서 가늘다 이건데 오줌발의 굵기가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존감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맛이 갔구나. 맛이 갔구나. 네. 때가 됐나 보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자꾸 쉰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어떤 남성들은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줌발이 가늘어지는 걸 세뇨. 가끔 내가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꼭 그 갱년기 증상이 아니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을 뭐 짠 걸 먹어가지고 물을 많이 들이키면 이제 저녁에 꼭 소변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빈뇨라는 것이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 나타난 증상은 혈뇨까지는 아니고 뭐가 있었는가 하니 잔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일들도 가끔 생기는데 이게 소변을 이렇게 보다가 딱 그 소변을 보고 이제 대개 남자들이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털고 집어 넣죠. 근데 이제 지퍼를 잠그기 위해서. 근데 오줌이 밑으로 쫙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씨 이러고 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이게 맛이 갔나 이러는 거죠. 맛이 갔나 이러고 맛이 갔나. 이런 저 잔뇨. 그리고 지연뇨, 소변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혈뇨, 이건 여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걸 이해해주면 이게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를 벌써 이때쯤 되면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이 뭔가 하니 토마토라는 거죠. 이게 현명한 아내는 그래서 대개 갱년기에 이르기 전에 매일 아침 남편에게 이게 토마토를 갈아서 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다. 그리고 그걸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보 이게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듬뿍 담긴 거거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이런다면 그건 진짜 멋진 여성인 거죠. 여성들 요실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실금이 우리 뭐지?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 그 네. 전립선 이거 질환, 이해하기 네. 어렵듯이 네. 우리 여성들은 요실금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세미나 하다 보면 그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있는 세미나는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들락날락하고 계속 그건 왔다 갔다 하고. 남자들도 들락날락하죠. 예, 근데 나중에 보면 특히 이제 뭐 뛰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렇게 뛴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아하. 소변이 자꾸 새는 거예요. 아하. 이게 자기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초라하고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기저귀를 차잖아요. 결국은 어린 아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마 남성들 전립선만큼이나 여성들 요실금도 참 힘든 그런 갱년기 증상일 것 같은데 이건 토마토도 안 되고 뭘 먹어야 되는 거죠? 나도 가르쳐주면 내가 열심히 여성들을 섬겨줄 텐데. 네. 아마 이건 음식으로 보다는 우리가 그 소변을 누울 때 그거를 관장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걸 관략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 중에서 특히 여기 이게 뭐라 그래?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어쨌든 저게 이제 여기를 벌써 뭐라 갱년기 증상이에요. 설단 현상이라고 그래서 말이 꼬이고 단어가 혀가 기억이 안 꼴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쪽 근육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아마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삶은 너무나 처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략근 운동이라는 게 이제 케겔 운동? 케겔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인데 그분이 제안한 거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이제 그 항문을 이렇게 조여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게 조였다가 이제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제 이것을 반복하려는 건데 하루에 한 30회만 해도 여성들은 실제 운동요법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건데 여실금 예방과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죠.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게 생활 운동이라고 그래서 차를 운전해 가다 여성들도 요즘 운전 많이 하니까 신호 대기하는 동안에 그 신호 대기에 맞춰서 이게 잡아당겨 가지고 정자세로 관략근을 이렇게 항문을 조이는 것으로 딱 잡아당겨 가지고 한참을 멈췄다가 딱 풀어주고 잡아당겼다가 풀어주고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요실금이 예방이 되는데 뭐 좀 지하철 타서 그저 버스 안에서 서서 갈 때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그런 거 연습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네. 신체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는 이를테면 관절통이 심하게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그게 저하되는 능력이 저하되는 네. 또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시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본격적인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래?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성에게는 또 이제 작은 근종. 그렇죠. 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죠. 네. 사실은 그냥 생겨나는 혹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 이전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신체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몸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는 거를 우리의 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여성으로서 살았을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장기들이 유방이고 자궁인데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유방하고 자궁에 근종이 가장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삶의 흔적들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참 감동적인 단어네. 저는 거기에 처방을 확실히 줄 수 있어요. 울어야 돼요. 그렇죠. 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한다. 몸이 말하지 않으면 위장이 점수를 매기어야 만다. 그런데 간이 울고 있는 게 이를테면 간암이라든지 위가 울고 있는 걸 위암이라는데 여성들은 대개 이제 가장 허약한 그 많이 사용했던 여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방금 말한 두 신체 부위가 네. 많이 울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지 않으니까 몸이 대신 울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혹시 무슨 수면 장애 같은 건 없어요? 수면 장애 있죠. 문제는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낮에는 잠이 와요.
당신. 네. 그래서 낮에는 정말 침대로부터 떨어지기 싫은. 예, 그래서 침대하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잠을 잤는데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계속 일어나기는 싫고 비몽사몽 계속 헤매고. 그러니까 낮에 할 일을 거의 못 하죠. 자, 이러니까 밤에 또 잠이 한숨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밤이 뒤바뀌어서 수면을 거의 제대로 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갱년기를 지나고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다시 몸에 필요하고 또 다시 연결이 되고. 그거 가지고 당신 구박 엄청나게 했잖아. 지금 내가 고발을 하지 마.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고발을 할까. 네. 뭐 설거지 제대로 안 해놨다. 뭐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청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먼지 투성이 봐라. 남편이 왔는데 일어나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뭐 뒤집어 자고 있냐. 와, 정말. 진짜 열받네 이거. 진짜 안 그랬어. 네, 이렇게 당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어디 강의하러 나왔다가 무슨 신문고도 아니고. 응? 아마 이 말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성들이 아마 박수치고 지금 환호하고 있을 거예요. 글쎄, 하여튼 그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갱년기를 몰라서 이렇게 아내를 섭섭하게 했던 죄인 송기론입니다. 아니 그 사과를 왜 거기다 해요? 나한테 해야지. 그 시청자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나한테 해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들렸던 실수 이거 정말 우리 남성 시청자들이 꼭 좀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한 번 울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난다는 거. 다른 거는 왜 잘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글쎄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게 바로 갱년기 증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혹시 내가 당신 옷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 공항에서 막 뛰어가지고 미끄러지고 뭐 그렇게 옷도 사줬고 뭐 얼마 전에도 뭘 해줬고 이런데 그걸 전혀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갱년기 전에는 그런 것만 기억했는데 갱년기 호르몬의 대반란이 시작되면서는 어쨌든 좋았던 기억은 싹 사라지고 없고 그냥 당신한테 상처받았던 거. 응? 얼마나 좋다고 그래. 그때 수술했잖아요, 제가. 가슴에 혹이 나서, 혹이 나서 수술 받고 찾아와서 당신 계속 그랬죠. 빨리 태어나라고. 병원이 얼마나 불편하냐. 집이 낫지. 아무리 병원보다 집이 낫지. 빨리 태어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지. 태어났죠. 태어난 날 그날 내가 굶었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구만.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당신은 집회 갔다가 밥 잘 얻어먹고 배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만. 그때 얼마나 내가 상처받는 줄 알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환자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김현주 씨라고 그분 어머니 미역국 정말 잘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역국 좀 주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주문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자주 할 수 없어서 한 10만 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주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뭐 그렇게 많이 주문하노? 아니 2, 3일분만 주문하면 되지.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많은 미역국을 주문하냐. 당신 그때 그랬잖아요. 그게 아직도 우리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요. 기억나? 네. 잘해줬던 거 기억해. 네. 잘해줬던 거 병원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많죠. 의사 그렇죠. 연결하고 네. 병원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내가 대납이 아니라 내 이게 왜 말을 더듬어요? 그 당신을 그렇게 했죠. 눕고 들새 했지. 밤잠 못 자고 간병한 거는 언제간데고 그랬구나. 미역국 네. 미역국 사줄게 내가 끝나고 나서. 그랬네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그냥 괜히 그 당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막 짜증나게 너희들 세 개 하고 나 세 개는 정말 다르다. 난 이러다 심리적 저혈압. 와, 그 표현 엄청 좋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또 뭘 얘기하려고 갑자기 불안해지네. 성질 얘기하니까. 당신 앞에 남편이라지만 목사인데 날 보고 인간이 됐다고. 들리는 거 있으세요? 네? 아니 그때 분노 폭발할 때 모습은 괴물이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남자들 같으면 막
진짜 네. 왜 그런지 나도 당신 청을 다 받아주고 뭐 별이라도 따다주고 저 금이라도 캐다가 다이아 반지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네. 조그만 거 부탁하면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다 그게 내가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의 반란으로 나도 모르게 저질러진 실수라는 거를 먼저 일시직고 합니다. 아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그냥 예, 뭐 비가 내려도 짜증 나고 햇빛이 나도 짜증이 나고 어허.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니네들은 왜 행복하냐? 그 괜히 그 당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막 짜증 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 그래? 짜증 나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앉아서 TV 프로그램 재밌게 보고 있으면 막 그런 것도 짜증 나고 야 너희들 세계하고 나 세계는 정말 다르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 니네들은 깔깔대고 웃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짜증이 나고 왜 사춘기 때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이 나뭇잎 하나 굴러가도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뭇잎 하나만 굴러도 계속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그 우울증인데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적인 저혈압이라는 거잖아요. 심리적 저혈압. 와, 그 표현 엄청 좋네. 심리적 저혈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혈압 상태인 네, 거죠. 맞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네. 그 극단적인 상태가 이제 자살이라든지. 자살이죠. 그럼요. 근데 이를테면 여성에게만 나는 우울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이랬는데 여성만 약하고 남성은 약하지 않다가 아니라 남성도 약하다는 건데 여성이 더 깨지기 쉬운, 바스러지기 쉬운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연약성이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나죠. 그 여성들 우울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성들이야 뭐 생리 우울증, 뭐 산후 우울증, 또 그죠 육아 우울증, 그러다 뭐 갱년기 우울증, 거부 우울증. 네, 한 평생 그냥 우울증하고 더불어 산다고. 베네통 우울증도 있다며요. 베네통 가지고 싶어서 못 가지는 우울증. 명품 우울증. 뭐 샤넬 우울증도 있겠네. 샤넬 우울증 당연하고. 네. 네. 근데 남성들은 글쎄요. 그 남성들도 우울하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죠. 그러니까 네. 낙타는 울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낙타는 눈이 눈물에 젖어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 우울증이 이렇게 탁 드러났다 가라앉았다 이러지만 남성들은 계속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성질을 폭발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또 뭔 얘기하려고 갑자기 불안해지네. 성질 얘기하니까. 아니 이 우울한 상태로 쭉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남성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울하다는 걸 인정도 안 하지만 우울한 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는지 노출 안 하려고 하고 사실은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 정말 남편이 내 사람이구나 가깝게 느껴지는데 강한 척 하려고 하고 우울할 때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축적한 다음에 분노로 폭발을 해버리고 나면 정말 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앞에 남편이기도 하지만 목사인데 날 보고 이 인간이랬다고? 아니 당신 보고 한 얘기는 아니고 찔리는 거 있으세요? 네? 갑자기 말이 나를 당혹하게 하는데 그 이 인간 이게 사람인가? 아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짐승인가? 그러죠. 그러죠. 그렇지 이런 않겠어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때 분노 폭발할 때 모습은 괴물이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당신도 얼굴 표정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온유하지만. 찔려가지고 이게 뭐 방송 진짜 선택 잘못한 탈출 갱년기가 아니라 아내로부터 탈출. 한평생 못한 말들을 호르몬의 힘을 빌어서 쏟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많이 엉두르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 너무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호르몬 탓을 하고 우리가 지난 것 같은데 이런 그 호르몬의 역작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또 있잖아요. 그걸 좀 얘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속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로서 그 이게 좀
표현하라는 거예요. 음. 예,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햇빛을 쬐야 되지 계속해서 그늘 속에 들어있어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눌러놨던 하고 싶었던 말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끄집어내서 햇빛에 좀 드러내서 흘러보내라. 하나님이 신입술 굳은 분이 아니시죠. 여성 호르몬을 우리에게 줬다가 또 갑자기 뺏어갈 때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주장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제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는 일로부터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이런 자기 주장성에 관련된 증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갱년기 호르몬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